이 증상이 보이면 반드시 검사받으세요. 숨겨진 살인자 췌장암의 무서운 징후. 현대 의학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발견이 늦어 치명적인 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췌장암은 조용히 퍼지는 침묵의 살인자로 불립니다. 대부분 3기 이상 진행된 후에야 진단되며 치료가 어려워 생존율도 매우 낮습니다. 이 암이 무서운 이유는 단 하나, 초기에 거의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신체 내부 깊숙이 위치한 장기이기 때문에 이상을 감지하기도 어렵습니다. 최근 실제 사례를 보면 평소 건강하던 60대 남성이 2달 사이 체중이 급격히 줄고 복부 통증을 호소하다 결국 사기 췌장암 진단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췌장암의 초기 증상, 위험 신호, 위험군 특징, 그리고 생활 속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들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 수치 변화가 큰 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실제로 췌장암 환자의 약 50%는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갑작스런 혈당 상승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췌장을 혹사시키는 식습관, 습관적으로 하는 실수, 췌장을 살리는 음식과 생활 팁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평소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신호들이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드릴 테니 영상을 보며 본인의 상태를 꼭 체크해보세요. 췌장암은 왜 발견이 늦을까? 췌장암은 조기 발견이 어려운 대표적인 암입니다. 췌장은 복부 깊숙한 후복강에 위치해 외부에서 만지거나 촉진할 수 없고 기능 이상이 생겨도 다른 장기 이상으로 오해받기 쉬운 증상들만 나타납니다. 피로감, 소화불량, 배꼽 주변 통증, 식욕 부진, 체중 감소 등의 일반적인 증상은 초기 증상으로 인식되지 않아 놓치기 쉬운 것이죠. 이로 인해 환자의 80% 이상은 3기 이상에서 발견되고 4기에 이르러 전이된 상태에서 진단받는 사례도 흔합니다. 심지어 정기 건강검진에서도 간과되기 쉬운 위치와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고위험군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병과 췌장암의 밀접한 관계. 최근 의학계에서는 당뇨병과 췌장암의 밀접한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후 새롭게 당뇨 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기존 당뇨병 환자가 이유 없이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면 췌장암의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췌장암 환자의 약 40%는 진단 3년 전부터 혈당 수치가 급격히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가 암세포에 의해 손상되면 당 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당뇨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뇨는 췌장암의 원인이자 결과일 수 있으며 혈당 변화는 췌장암의 조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는 위험 신호. 다이어트나 식사량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에서 2개월 내 체중이 5kg 이상 급격히 줄었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췌장암은 체중 감소와 복부 통증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암세포가 췌장의 소화 효소 분비를 방해하고 체내 에너지 대사에 이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복부 깊숙한 통증이나 등 통증이 동반된다면 이는 췌장암의 전형적인 증상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었다고 해도 변화된 증상이 생겼다면 즉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췌장을 파괴한다. 현대인들의 식습관은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기 매우 쉽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빠르게 떨어지는 현상으로 췌장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췌장의 베타세포가 손상되며 췌장 기능이 점점 약화되죠. 과자, 설탕, 음료수, 달달한 커피, 액상과당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러한 혈당 변화는 당뇨병뿐 아니라 췌장암의 위험성을 높이며 특히 이미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액상과당은 췌장의 독. 가공식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액상과당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액상과당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간과 췌장의 부담을 극도로 높여 결국 만성염증과 췌장암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이름이 다양하게 표기되어 있어 성분표를 잘 확인하지 않으면 무심코 섭취하게 되기 쉽습니다. 고과당 옥수수 시럽 HFCS, 결정과당, 옥수수 시럽, 포도당 과당 시럽 등으로 표기된 제품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식사 순서로 췌장을 지키는 법.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기 위해선 식사 순서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순서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입니다. 샐러드를 먼저 먹고 달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섭취한 뒤 마지막에 밥이나 빵을 먹는 방식이죠. 이렇게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인슐린 분비를 완화해 췌장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에 따라 몸의 반응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당 식초 효과와 함정. 일반적으로 식초는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품에 따라 당 함량이 높을 수 있습니다. 시중의 일부 식초 제품은 과일이나 꿀 등을 첨가해 오히려 당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분표에서 당류 함량을 꼭 확인하고 저당 식초 또는 당 무첨가 식초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나 혈당 변동이 큰 사람은 매일 섭취하는 식품이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좋은 기름은 췌장을 살린다. 들기름, 아마씨유, 올리브유, 호두기름 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췌장의 염증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냉압착 방식의 들기름은 항산화 효과가 탁월하고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공복에 과다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하루 1스푼에서 2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조리 시 첨가하는 것보다는 샐러드 등에 직접 뿌려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은 췌장암 위험을 폭발적으로 높인다. 흡연은 췌장암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췌장암 발병 위험이 2.3배나 높아집니다. 특히 오랜 기간 흡연을 한 경우 그 누적된 피해는 췌장의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로 심각할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금연을 시작하더라도 20년이 지나야 비흡연자와 비슷한 위험 수준으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이는 흡연이 얼마나 장기적인 손상을 입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금연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이미 췌장에 이상 신호가 있는 경우 흡연은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술도 췌장을 망가뜨리는 주요 원인이다. 과도한 음주는 췌장염을 유발하고 만성 췌장염은 췌장암의 강력한 전단계 질환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소주, 위스키, 보드카 같은 독주는 췌장에 독성을 주며 장기간 복용 시 염증을 유발하고 췌장의 구조적 손상을 일으킵니다. 만성 췌장염이 한번 생기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며 췌장암의 발병 확률을 무려 18배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술의 양만 줄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횟수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췌장암 예방을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아예 금주를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식은 췌장을 쉬지 못하게 만든다. 췌장은 낮 동안 음식을 소화시키며 이미 바쁜 장기입니다. 그런데 야식을 하면 밤에도 췌장이 인슐린과 소화효소를 분비해야 해서 24시간 쉴 틈이 없어집니다. 췌장의 과로는 결국 기능 저하로 이어지고 만성 피로 상태는 암세포 생성과도 직결됩니다. 야식을 줄이기 위해서는 늦은 저녁 대신 고단백 간식이나 견과류 등 부담이 적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기 전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습관이 중요하며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과식은 췌장을 혹사시키는 습관. 췌장의 크기는 100g 정도로 밥 한 공기의 3분의 1에 불과한 작은 장기입니다. 그런데 하루에서 2리터에 달하는 소화효소를 분비해야 하는 췌장에게 폭식과 과식은 고문이나 다름없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인슐린과 소화효소가 과도하게 분비되어 췌장 기능이 빨리 소진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는 췌장 기능 저하, 염증, 그리고 암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사는 조금씩 자주 소식 위주로 하는 것이 췌장을 보호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비만은 췌장암 위험을 키우는 독립적 요인. 체질량 지수 BMI가 30 이상인 고도비만자는 췌장암의 발병 위험이 약 20% 증가합니다. 내장 지방이 많아질수록 췌장 주변의 염증 유발 인자가 활성화되고 이는 만성 염증 상태를 유지하게 만들며 암세포 성장에 이상적인 환경이 됩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췌장암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간암, 대장암의 위험까지 동시에 높이므로 빠른 체중 감량이 필요합니다.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한 건강한 체중 감량은 췌장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당 조절이 안 되면 암세포가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된다.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거나 불안정하게 유지되면 체내 인슐린 수치도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 염증 수치도 상승합니다. 이런 환경은 암세포가 살아가기 좋은 토양이 됩니다. 인슐린은 세포 성장 인자 역할을 하는데 과도한 인슐린은 오히려 암세포 성장의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혈당 수치만 볼 것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과 당화혈색 소 HbA1c 수치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췌장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은 혈당의 안정성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췌장의 적이다. 흰쌀, 흰빵, 설탕이 첨가된 음식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급격히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며
그 사이사이 췌장이 인슐린을 과잉 분비하게 만듭니다. 이 반복적인 스파이크가 췌장의 베타세포를 지치게 하고 결국 췌장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현미, 귀리, 통밀 등 정제되지 않은 복합 탄수화물로 식단을 구성해야 하며 특히 아침 첫 식사에서 설탕과 흰 탄수화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염증 식단이 췌장암 예방에 도움된다. 췌장은 염증에 취약한 장기입니다. 따라서 염증을 줄이는 식습관은 곧 췌장암 예방으로 직결됩니다. 항염증 식품으로는 브로콜리, 토마토, 마늘, 녹차, 생강, 올리브유 등이 있으며 이들은 활성산소를 줄이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주 3회 이상 생채소 섭취, 꾸준한 녹차 마시기, 마늘 강황 활용 요리는 췌장 건강에 도움됩니다. 음식을 고를 때는 항산화, 항염증, 저당, 자연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가공육, 튀김류는 췌장을 공격한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질산염과 방부제 성분으로 인해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췌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또한 튀긴 음식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은 췌장의 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음식은 췌장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결국 만성염증 상태로 이어져 췌장암 위험을 높입니다. 췌장을 위해서라면 가공식품 섭취를 최소화하고 조리 방식도 굽기보단 찌기, 삶기 위주로 바꿔야 합니다. 소식이 췌장을 살린다. 소식하면 오래 산다는 말은 췌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루 섭취 열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췌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인슐린 분비량도 감소시켜 췌장의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일본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칼로리 섭취를 약 20% 줄인 사람은 췌장 기능이 10년 더 유지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식사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포만감이 느껴질 때 멈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유전력이 있다면 조기검진 필수. 췌장암은 유전적 소인이 큰 암 중 하나입니다. 직계 가족 중 췌장암 환자가 1명 이상 있을 경우 일반인보다 발병 위험이 2배에서 3배 이상 증가하며 2명 이상이면 최대 10배까지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유전력이 있는 경우 40대부터 매년 복부 CT, MRI, 혈액 검사 등을 포함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며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췌장 기능 저하를 알려주는 증상들. 췌장 기능이 떨어지면 다양한 이상 증상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는 소화불량, 기름진 변지방변, 만성 피로, 허리 통증, 등 통증, 체중 감소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쉽게 지나치는 증상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기름진 변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경우 이는 췌장의 소화 효소가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운동은 췌장의 혈류를 좋게 만든다. 췌장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꾸준한 유산소 운동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하루 30분, 주 5회 이상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키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췌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 체지방 감소를 통해 췌장의 염증 수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췌장암 예방은 생활습관 교정에서 시작. 췌장암은 유전도 중요하지만 생활습관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금연, 금주, 정제 탄수화물 줄이기, 야식 피하기, 운동 습관, 스트레스 관리, 소식 등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무시하면 췌장암의 위험은 높아지며 전반적인 건강에도 큰 타격을 줍니다. 혈당 변동이 심한 사람은 췌장 정밀 검사를 받자. 당뇨병 환자 중에서도 최근 들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인슐린 투여량이 늘어난 경우 또는 공복 혈당이 갑자기 150 이상으로 높아졌다면 이는 췌장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CT, MRI, EUS 내시경, 초음파 등을 통한 정밀 검진을 통해 조기에 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췌장을 무너뜨린다. 인슐린 저항성은 췌장을 지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인슐린을 계속 분비해야만 혈당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면서 췌장은 과로에 시달리게 되고 베타세포가 망가져 결국 당뇨와 암으로 이어집니다. 저항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체중 감량, 유산소 운동, 식이섬유 섭취 등이 필수입니다. 췌장을 위한 식단은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 췌장을 지키는 식단은 기본적으로 항염증, 저당, 고섬유, 좋은 지방의 조합입니다. 예, 현미밥, 나물류, 들기름, 무침, 고등어, 구이, 두부, 조림, 녹차. 이런 식단은 혈당 변동을 줄이고 췌장에 쉴 틈을 줍니다. 가공식품은 최대한 배제하고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피로도 암의 신호일 수 있다. 만성 피로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췌장암의 경우 대사 이상과 소화효소 결핍으로 인해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며 피로가 심해집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이유 없는 피로가 지속되거나 휴식 후에도 회복되지 않는다면 내과 진료와 함께 혈당, 췌장 효소 검사 등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췌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간헐적 단식은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고 췌장의 과도한 인슐린 분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16대8 방식 16시간 공복, 8시간 식사 또는 5대2 방식 일주일 중 2일은 저칼로리 식사은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고 췌장의 휴식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췌장에 영향을 준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이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과 혈당 변동이 커집니다. 이는 결국 췌장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수면 개선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면 췌장 건강뿐 아니라 전신 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